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장중 보여준 이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 때문에 걱정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혹시나 2분기 실적 관련 노이즈 아니야? 라는 이 불안감도 있으셨겠지만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제 우리 삼성전자 흔들림은 본질적인 기업적 리스크라기보단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대한 뭡니까? 불확실성. 그로 인한 환율 부담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흔들렸던 거다. 자, 그래서 이 변동성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를 제가 오늘 분석해 드리겠고요. 다음 주 대응 전략까지 오늘 토요일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명쾌하게 전달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보셔서 공부해 가시고 멘탈도 꽉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제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거시경제 이슈, 매크로 변수부터 완전히 해부해 보죠. 자, 이 기사 먼저 보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란이 60일 내에 합의를 안 하면 아주 안 좋아한 일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군사적 압박 카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전쟁 같은 불확실성이잖아요. 중동 리스크가 또 불거지니까 투자 심리가 확 얼어붙은 거죠. 자, 여기에 이 생산자 물가 기사도 한번 보시죠. 고유가에 이 고환율이 또 한번 겹치면서 생산자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8.5%나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4년 만에 최고치예요. 뭐 반도체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유 수입 물가가 너무 비싸진 탓이죠.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매크로 기사 보시면 이거 인플레이션 진짜 심각하구나. 금리 인하는 이미 물 건너갔고 중동에선 또 총소리 다다닥 날 수 있겠네. 자, 그럼 일단 주식 팔아놓고 현금으로 좀 들고 있자.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린 다르게 여기서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중동 리스크 환율 문제, 뭐 이거 하루 이틀 일인가요? 자, 이건 우리 기업들이 물건을 못 팔아서 혹은 기술력이 떨어져서 생긴 본질적인 악재가 아니에요. 만약 본질적인 악재였다면 정말 뭐 어제처럼 신고가를 달성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 저항 맞고 떨어졌던 이전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방어하지 않은 채로 이미 추세를 이탈했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그저 시장 분위기를 흔드는 매크로 노이즈가 좀 들려온 거다. 자, 이럴 때 영리한 외국인들은 이런 노이즈를 핑계로 주가를 또 한번 흔들면서 조만간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물량을 빼앗아가는 타이밍을 또 사용을 할 겁니다. 정말 이 상황 모르는 분들은 아마 이 차트만 좀 보시면서 단기 고점 찍고 추세 꺾였네. 우리 빠르게 도망가자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데이터가 나오죠. 외국인 3.2조 순매수, 반도체로 쏠리는 자금. 최근에 개인들이 추세 꺾였다고 겁먹고 20선 부근에서 물량 다 집어던질 때 외국인들 무려 얼마예요? 3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우리 반도체 섹터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 3조 원이 넘는 돈을 외국인이 정말 바보라서 내리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았을까요? 아니죠. 외인들은 지금 이 30만 원대, 이 가격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회를 줄 때마다 모아가야 하는 구간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거짓말 안 하는 게 바로 뭐죠? 수급. 돈의 흐름이죠. 매크로 악재로 주가를 흔들어서 개인들 투매 유도하고 밑에서는 매번 다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손절 치거나 조금이라도 좀 익절을 하자 하고 나가시면 이 거대한 외국인 자본의 수익률만 높여주는 꼴입니다. 나중에 주가 정말 50만 원, 60만 원 갔을 때 내가 그때 왜 팔았을까? 이렇게 백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구간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도대체 무슨 확신이 있길래 3조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태웠을까요? 자, 그 힌트가 바로 좀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에 있죠. 자, 기사 하나 더 볼게요. 삼성전자 2분기 상여금 충당 최소 15조, 메모리 운풍의 성과금도 껑충. 자, 여러분, 기업 회계에서 충당금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에 나갈 돈을 미리 떼어놓는 거잖아요. 회사 내부적으로 2분기 실적을 가결산해 봤더니 직원들한테 줄 보너스 재원으로 무려 15조 원을 떼어놔야 할 만큼 이익이 미친 듯이 났다는 소린 거죠. 1분기 미반영됐던 부분들 있죠. 그 합산분까지 같이 터져주면서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그냥 압도해 버릴 거라는 가장 강력한 내부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눈치챈 여의도 증권가 반응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뭐라고 하고 있죠? 조정에도 상승 여력 충분 61만 전자라고 하고 있죠. 이 기사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 아주 유의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반기 매출은 상반기에 대비해서 28%, 영업이익은 50%나 더 뛸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HM4 같은 고성능
초고성능 제품군 출하가 본격화가 되고 메모리 가격 계속 오르고 있죠. 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과거 메모리 사이클이랑 비교하면서 PBR이 4배 이상 확장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어요. 주가 레벨 자체가 한 단계 위로 점프를 한다는 뜻이겠죠. 자, 목표 주가 부르는 거 보세요. 증권사들이 보통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좀 부르는데 SK증권은 얼마입니까? 61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61만 원. 이 애널리스트들이 자기 이름 걸고 리포트를 내는 건데 이런 허무맹랑한 숫자를 적을까요? 아니겠죠. 철저한 실적 추정치 기반으로 내겠죠. 지금 35만 원이라는 선에서 흔들리는 건 이 61만 원이라는 이 거대한 목적지로 가는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이 좀 난기류를 좀 만난 것뿐이다. 게다가 61만 전자의 추진력을 실어줄 기술력이 또 한 번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좀 빠지던데 AI 반도체 붐 끝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시장의 판이 완전히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뒤집히고 있어요. 자, 기사 보시면 AI 칩 시장 급성장 전망, 삼성전자 HBM 수요 더 늘어난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제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GPU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칩이 성능은 좋은데 너무 비싸고 자기들이 입맛에 100% 맞지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직접 우리 서비스에 딱 맞는 AI 칩을 만들자 하고 뛰어든 게 바로 ASIC, 주문형 AI 반도체입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서 트랜스포스 이 자료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SIC 칩 비중이 내년에는 전체 AI 서버 시장의 거의 28% 올라올 전망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갑니다. 이 칩이 연산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그 옆에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가 딱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다? 바로 HBM이다. 자,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한번 보시면 ASIC가 소비하는 HBM 비트 수요가 올해 대비해서 2028년에 무려 35배 폭증을 한다고 합니다. 35%가 아니라 35배요. 자, 당장 올해만 해도 맞춤형 이 칩에 들어가는 HBM 수요가 82%나 급증한다고 골드만삭스가 발표를 했어요. 특히 여기서 누가 제일 큰 수혜를 보느냐? 자체 AI 칩을 가장 열정적으로 만들고 있는 구글의 최대 HBM 파트너가 누굽니까? 바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자, 여러분, 엔비디아라는 하나의 거대한 고객만 있던 시장에서 이제는 전 세계의 돈을 싹쓸이하는 빅테크들이 다들 자체 칩 만들겠다고 삼성전자 앞에 줄을 서서 HBM 달라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이 시대가 온 거예요. 어쩌면 조만간 다시 나올 상승이 진정한 슈퍼 사이클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은 이 100%가 없으니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안전장치 하나 확인시켜 드릴게요. 배당 관련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막대한 실적 기대감을 반영을 했을 때 주가가 조금 밀리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무려 4.3% 수준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도 2분기 실적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기사죠. 그죠? 우리 은행에 예적금 넣어도 4% 이렇게 좀 받기 좀 솔직히 힘들잖아요. 자, 그런데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 기업 주식을 들고만 있어도 4.3%의 이자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주가가 아무리 하락하려고 해도 이 고배당을 노리는 기관과 장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하방을 그냥 콘크리트처럼 막아준다는 거죠. 밑으로는 4.3%, 배당이라는 푹신한 매트리스가 깔려 있고 위로는 ASIC 칩과 HBM 이 수요 폭발이라는 이 뻥 뚫린 고속도로가 현재 열려 있는 상황인 거다. 정말 이 상다리가 이 부러질 것 같은 먹을 게 산더미인 이 완벽한 타이밍에 불안해하실 필요가 단 1%도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팩트 체크 다 끝났습니다. 어제 하루 시장 좀 흔들렸다고 멘탈 나가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 이제 좀 아시겠죠? 자, 외국인들은 이 바닥권에서 3조 원 가량 이 매집을 좀 끝낸 상태고 15조 원의 보너스 재원이 실적을 증명하고 있고 빅테크들의 칩 경쟁이 삼성전자의 HBM 공장을 풀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숫자로 증명이 되면 어떻게 된다? 4월달 우리 1분기 실적 발표 때처럼 다시 말아 올리면서 역사적인 고점을 또 한번 만들어낼 거다. 아시겠죠?
물론 이 메릴린치 세력들이 조만간 다시 주가 올리기 전에 보다 저가에 좀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월요일 장 시작하면 또 한번 물량을 조금씩 던져내면서 여러분들 이 멘탈을 좀 흔들지도 몰라요. 우리 금요일 상황처럼. 하지만 뭐 이 흔들기 위한 이 물량들 있죠. 그 물량들이 6월 5일 단기 바닥부터 모았던 자, 60만 주를 던지는 완벽한 이 엑시트가 아니라면 충분히 다시 말아 올릴 겁니다. 이 세력들 지들이 평단 아래로 우리 주가를 밀어낼 수가 없어요. 매집했던 흔적 한번 보세요. 거의 뭐 20만 원대 후반, 30만 원대 초반이잖아요. 물량 매집했던 이 금액대가.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아래로 돌파 하락시키지 않을 거예요. 이 세력들이. 왜? 본인들 평단까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제가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면 의문이 한 가지 생기겠죠. 최근에 뭐 메릴린치가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고 어제 많은 물량 매도를 하면서 금요일날 주가가 좀 눌린 건 알겠어. 자, 근데 그 상황 놓고 본다면 세력이라고 보기엔 근거가 다소 좀 부족한데 라는 어떤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 물론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그리고 주가를 다시 끌어올린 게 메릴린치라는 건 확인이 돼. 하지만 이것만 놓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죠? 자, 그래서 메릴린치가 왜 세력인지 제가 정체를 좀 밝혀드릴 건데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우리 삼성전자 다시 한번 반등을 위해서 반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버튼 하나하나,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세력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세력 정체를 좀 밝혀내기 위해선 이전에 상승 파동, 시작점을 좀 보셔야 돼요. 시작점과 끝점. 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박스권을 하나 만들어 놨죠. 그렇죠? 11월과 12월 달 이 부근에 자, 보시면 우리 주가 상승 출발점, 상승에 대한 변곡점이 발생했던 지점 어디입니까? 자, 이때죠, 이때. 자, 딱 보이시죠? 12월 22일 이렇게 박스권은 돌파 상승을 하면서 앞에 있는 음봉 캔들 리테스트를 하는 양봉 캔들 띄워준 날.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2025년 12월 22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2025년 12월 22일 날 누가 매수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매수를 했죠? 12월 22일 날. JP 모건 서울에서 200만 주 넘는 물량을 매수를 진행하고 메릴린치 같은 경우도 100만 주 넘는 물량을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얘네들이 매수를 하면서 이 외국계 세력성 창구에서 매수를 하면서 우리 주가 양봉 캔들 띄워놓고 상승 변곡점을 발생시키면서 박스권 돌파 상승을 이뤄냈다. 그 이후부터 또 한 번 연속적인 상승 파동이 나오죠. 자, 그 이후에 상승 파동이 나오다가 언제 한번 단기적인 이 조정이 한번 나옵니까? 자, 이때죠. 장대 음봉을 한번 떨어뜨리면서 단기 조정을 만드는 시기. 자, 이때가 언제다? 3월 3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3월 3일 날 누가 매도를 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누가 매도를 했죠? 3월 3일 날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그 다음에 뭐 시티그룹 등등등 해외 메이저 창구에서 매도를 진행했죠. 자, 근데 딱 보이는 누굽니까? 매도 3위 창구에 위치해 있는 메릴린치가 정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200만 주가량을 매도를 진행했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JP 모건과 메릴린치가 매수를 하면서 상승에 대한 변곡점을 12월 22일 날 만들었었는데 얘네들이 3월 3일 날 매도를 하면서 하락에 대한 변곡점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을 만들어냈다. 자, 근데 메릴린치는 매도를 했어요. 자, 근데 반대편 창구에 누굽니까? JP 모건 같은 경우는 또 매수를 했습니다. 이 조정이 오는 와중에서도 매수를 진행했어요. 83만 주가량. 자, 그렇다는 건 정확하게 방향을 보는 건 누구다? 메릴린치 창구다. 그죠? 메릴린치다. 즉, 우리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킨 세력이 메릴린치 창구에 있다는 게 정확하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이 메릴린치가 최근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 단기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98만 주가량 매도를 하면서 음봉 캔들을 띄워줬었다. 자, 근데 바닥권에서 매집했던 물량 아직 60만 주가량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물론 이 세력들이 물량을 아직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가를 정말 마음대로 아우를 수 있나요? 또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겐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좀 올려야 하는, 내려야 하는 차트도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차트? 이 히든라인 차트. 이 히든라인 같은 경우 일봉 차트보다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세력들이 들어왔던 날짜 확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이 구간이었는데, 자, 확인해 본다면 12월 22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빠져나갔었던 날짜 3월 3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트가 히든라인 상황에서 형성이 좀 되어 있어야 되냐? 자, 정확하게는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력들이 단기 고점에 따른 데드 크로스를 만들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골든 크로스 이후에 세력성 자금이 유입이 되면 매수 포인트가 뜨면서 1차 방어 라인 20선 라인을 타고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단기 고점, 이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매도를 하면서 음봉 캔들 이렇게 딱 하나 띄웁니다. 그러면서 데드 크로스를 발생시킬 준비를 해요. 그때 우린 이 매도 포인트를 보고 매도를 잡아가시면 되는 거죠. 즉, 우린 1차 방어 라인, 20선 라인을 타고 상승을 가져가냐 아니면은 데드 크로스를 만들 준비를 하냐, 이거를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 어떻습니까?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선 매수 포인트가 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수를 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발생시키면서 매수 포인트가 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후에 1차 방어 라인 타고 연속적인 상승 나와요. 그쵸?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 자, 지금 현재 위치 어떻습니까? 음봉 캔들 딱 하나 띄워주고 있는 상황인데 1차 방어 라인 돌파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돌파락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흐름을 멈춰준 상태다. 즉, 지금은 딱 그 변곡점에 서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상승과 하락, 이 변곡점에 현재 서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력들, 이 메리니치 세력들이 매도를 하면서 60만 주라는 이 물량을 전부 다 엑시스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봉 캔들 떨어뜨리면서 데드 크로스를 만들어 버리겠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즉시 우리 이 매도 포인트 보고 매도를 잡아가야 된다. 아시겠죠? 자, 물론 다시 한번 우리 주가 이렇게 골든 크로스 이후에 또 상승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조정 우리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매도하고 다시 바닥 구간에서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매도 포인트 뜨면 빠르게 우린 일단 매도를 기계적으로 가져간다. 아시겠죠? 딱 지금은 그 변곡점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도 포인트 뜨게 되면 여러분들께 다 전달 드릴 거예요. 다 전달 드릴 건데, 자, 지금 상황에서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 매도 타점을 영상을 통해서 좀 전달 드리고 싶어도요. 제 영상이 오후 6시에서 7시, 정말 늦으면 오후 8시 이후에도 올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에 실시간으로 전달 드리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임들 이 본업 갖고 계시잖아요. 이 본업 때문이라도 HTS 이거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그 조급한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본업에 집중하시라고 제가 대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드릴 거예요. 모니터링 하다가 지금이다 하는 찰나에 매수, 매도에 대한 맥점이 오면 빠르게 문자로 전달 드릴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지금은 매도죠. 그래서 제가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놨어요. 010-8362-654번. 자,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셨다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 삼성전자라고 문자라 남겨두세요. 남겨두시면 제가 그 앞으로는 1차적으로 매도에 대한 맥점 전달 드릴 거고 2차적으로는 다시 바닥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맥점 전달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전달 드리는 이 맥점 여러분들 돈 받는 거 아닙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죠? 구독 버튼 말씀드리죠. 그래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신다면 제가 매수 매도에 대한 맥점을 무료로 전달 드린다. 아시겠죠? 자, 물론 제가 전달 드리는 맥점이 100% 완벽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 진행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제가 드리는 이 문자 알림을 늦지 않게 확인만 해주세요. 아시겠지만 이 주가가요, 정말 생물처럼 움직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분이라도 빠르게 타점을 잡아야 계좌의 앞자리를 좀 지켜갈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정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히든라인과 외국인 세력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떤 효과를 봤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17만 구독자가 넘었는데요.
초반에는 많은 분들이 구독자 되어주시는 걸 꺼려했었어요. 자, 하지만 현재는 주변에 홍보를 잘해주신 건지 점점 우상향의 형태를 그려가면서 많은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홍보를 이렇게 잘 해주신 이유는 제가 드린 타점으로 큰 효과를 보셨기 때문이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존에 타점을 어떻게 잡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자, 듣고 어떤지 타점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3월 9일 날에 대한강통신 처음으로 영상 올려드린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3월 10일 날 우리가 함께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매수에 대한 이유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히든라인 차트에서 보시면 타점 잡기 이전에 과거에 이평선 수렴이 이렇게 되죠. 자, 그 이후에 60선 골든 크로스 돌파 상승이 나오고 2차 방어선인 60선을 매번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와요. 자, 근데 이 반등들이요, 그냥 반등이 아니에요. 세력성 자금이 붙은 반등이에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3월 10일 날 반등 나올 때 세력 자금이 붙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3월 10일 날 외국계 메이저 세력인 JP모간 세력성 자금이 붙은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이후엔 1차 방어선인 20선 라인을 쭉 타고 상승 가져오죠. 자, 근데 주가 계속 올라가 주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소원이 없을 텐데 상승이 나오면 뭐가 발생하죠? 자, 바로 이평선 간의 이격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세력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1차 방어라인 20선을 위협하는 음봉 캔들을 이렇게 만들고 주가를 다시 회귀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날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언제죠? 3월 30일. JP 모건이 마찬가지로 자, 다시 한번 이탈을 하면서 데드크로스를 발생시킬 준비를 하죠. 그래서 우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매도 시기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 히든라인 통해 가지고 패턴을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 가져가면 정말 좋은 게요.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면서 남들 200%, 300% 가져갈 때 우리는 400%, 500%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주임들과도 400% 이상 상승분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가가요,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기만 할까요? 이렇게 상승 패턴을. 자, 그렇지 않죠. 패턴이 깨지는 순간이 분명 와요.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장기 이평선의 이격이 과하게 상승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좀 과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다면 깊은 조정이 나오고 바닥에서 이평선 수렴이 이렇게 조정이 된 뒤에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세력성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면 골든 크로스 이후에 또 상승 추세 변곡점이 생기면서 재매수의 기회를 우리가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지금 현재도 우리 주임들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좀 복잡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 저와 함께 같이 타점을 잡아 가시다 보면요, 이만한 타점이 없으실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거 보이시죠? NH 투자 대회에서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이 효과를 좀 보고 있는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하셨나요? 물론 이해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매수, 매도 포인트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골든 크로스 이후에 세력성 자금이 유입이 되면 매수 포인트가 뜨는구나. 그 위에 1차 방어 라인 타고 연속적인 상승 나오다가 세력이 이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매도를 하면서 데드 크로스를 만들 자리에서 매도 포인트가 뜨는구나. 자, 그래서 이해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매수, 매도 포인트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흐름은 어떻다? 매수 포인트가 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골든 크로스 이후에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딱 그 20선 라인에 걸쳐져 있는 1차 방어 라인에 걸쳐져 있는 변곡점이 와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메릴린치 세력들이 60만 주가량 물량을 던져내면서 엑짓을 하게 된다면 장대 음봉 떨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데드 크로스를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신 강성 주임들 남아 계실 것 같아요. 강성 주임들께 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데에 대한 보답으로 큰 상승 나올 이 종목 한 가지 전달 드리면서 영상 끝에 우리 삼성전자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핵심 포인트도 한 가지 제가 준비해 뒀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상승 포인트 한 가지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심들께 전달드릴 이 종목은 단순한 테마 주간입니다. 현재 완벽한 체질 개선을 맞추고 북미 글로벌 자본의 선택을 받은 핵심 로봇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3분만 집중하시고요. 이 종목 받아가세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에게 친숙했던 가전 로봇 중심의 사업을 영위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이 과감한 결단으로 지금은 완벽한 스마트 물류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현재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과 효율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 노조 이슈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이 소문도 돌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이 기업 스마트 팩토리의 혈관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기술력이 이미 글로벌 수준으로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주요 기업들과 연결이 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미 적자 사업을 정리를 했고요. 이익률이 높은 B2B 사업 구조로 완벽히 전환하면서 현재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히든라인 차트 흐름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과거 고점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쳤고 현재 이 금액대에서 60선 돌파 이후에 견고한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 리스크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에 글로벌 수준 모멘텀이 반영될 경우 상승 룸은 크게 열려있는 전형적인 저위험 고상승 구간이다. 이 기관과 외국인의 스마트 머니도 유입이 되고 있어요. 미래의 가치가 가격에 전부 반영되기 전에 우리는 이 선취매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종목명과 최적인 매수 타점, 목표가까지 받으실 분들은 010-8362-6554번 제 개인 번호로 로봇이라고 이렇게 문자만 한 통 남겨두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주임들, 기회는 준비된 분들에게만 찾아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제가 전달드리는 종목도요,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전부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삼성전자 상승 핵심 포인트 한 가지 더 준비해 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월봉 상황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월봉 상황에서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핵심 포인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 보시면, 자, 이전에 5월 달에 보였었던 장대 양봉 캔들 윗꼬리를 살짝 달아주고 있죠. 이 살짝 달아주는 부분을 채워주는 이 몸통 라인이 나오고 있어요. 자, 6월 달에 지금 현재 또 한 번의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윗꼬리, 정말 살짝 보여주고 있는 윗꼬리를 채워주는 양봉 캔들 뜨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계단식 상승을 이뤄내고 있다. 자,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7월 달에 다시 한번 윗꼬리를 채워주는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단기적인 노이즈죠. 단기적인 흔들림. 자, 그래서 주봉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 상황에서 단기적인 흔들림 나올 수 있는 이유. 자, 보시면 RSI 지표 같은 경우도 현재 과열 구간 맞습니다. 과매수 구간이에요. 엄청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열기를 식힐 새 없이 계속 과매수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다. 자, 기존의 흐름 보세요. 살짝 식다가도 상승 나오고 살짝 식다가도 다시 과열 구간에 진입하는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식힐 수 있는 구간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식힐 때 어때요? 단기적인 좀 조정 나오죠. 단기적인 조정. 이런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좀 조심하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